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선규칙 마련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여야 충청권 인사들 모두 중앙당에서 지방선거를 주도하는 핵심 위치에 포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지방선거 승리가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기획단 간사에 비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대전 유성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전략과 공천심사 규칙 등을 마련하는 선거기획단의 핵심 요직을 맡아 충청권 선거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우위를 저희들이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에게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대선 승리로 자신감이 붙은 국민의힘 역시 충청권 중진인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충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야말로 공정한 공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 선거로 지방선거 일정이 늦어진 만큼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 등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으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에서 공천심사가 이뤄지는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경선 방식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여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경선 규칙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이나 현역 의원 공천 신청자 감점 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이명수, 김태흠, 홍문표 의원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대선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객관화가 어려운 기여도 평가 방식 역시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여야가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박찬후 전 천안갑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행안부 차관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충남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전문성이 풍부한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1,5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삼선 도전이 유력했던 황선봉 예상군수가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황 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취임 당시부터 재선 임기만 마치기로 마음먹었다며 자신의 불출마 결정은 순전히 본인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군수는 그러나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삼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자유의지라는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도심 지역은 늘 과밀 학급 문제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이고 교사들도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학급당 20명 이하로 배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교육 선진국에서 볼 수 있었던 학급당 20명 시대, 확실히 교육의 질이 높아졌지만 예산 문제로 다른 학년까지 확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18명의 학생들이 비교적 책상 사이를 넓게 뛰어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여러 질문에도 여유 있게 답을 하고 거의 모든 아이들을 살펴가며 지도하게 됩니다. 26명이 한 반이라 비좁아 보이는 3학년 교실과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18명이라서 확실히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줄어들고요. 필요한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에 이제 기다리는 학생이 조금 줄어들고 더 유의미한 학습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로 코로나 등 각종 질병에도 대처가 용이하고 개인별 성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학부모와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져 맞춤식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내 아이가 더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선생님도 친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기까진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인 만큼 교육비는 향후 감액 기조라며 세종교육청에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교과 전담 교사를 담임으로 전환하는 인력 재배치와 빈 시설물의 교실 활용 등 역량을 총동원해 일단 초등학교 1학년만 학급당 20명 이하로 실현한 겁니다. 즉 무리를 해서라도 시범 실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증명한 뒤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부와 기재부를 압박해 필요한 재정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 선진국형의 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포함해서 미래형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준비를 해야만.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은 모든 지역 교육감들이 정부에 건의했던 터라 세종교육청의 실험 이후 관련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487명 확진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며 36,855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4,600여 명 증가한 14,526명이 신규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사망자도 13명 추가돼 누적 353명이었으며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6.7%였습니다. 충남에서도 전날보다 만여 명 증가한 18,877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85%에 달했으며 사망자도 7명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역대 최고치인 3,452명이 확진됐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 또한 83%를 넘기고 사망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이 새학기 일선학교에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해 도입한 이동형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소를 운영한 결과 5%대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대전 지역 78개 초중고에서 22일까지 모두 2,064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검사해 이 가운데 135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5.2%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충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23개 학교에서 2,357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검사 결과 학생 확진자 102명, 교직원 확진자 7명 등 모두 109명을 찾아냈습니다. 식목일은 꽤 남았지만 기후변화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나무를 팔고 심는 농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국민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게 뻗은 호두나무 묘목이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겨우내 뻗은 뿌리들이 튼실하게 자태를 뽐냅니다. 농가는 묘목 출하 전 가지를 곱게 다듬고 상품화하기 바쁩니다. 묘목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3월 중순이지만 이 농가가 준비한 호두 묘목 10,000그루 중 95%가 이미 팔렸습니다. 남부지방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산간지방 추운 지역은 3월 말경에 대부분 식재를 합니다. 이처럼 임업 현장에서는 식재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지만 식목일은 보름이나 뒤인 다음 달 5일입니다. 실제 식재 시기와 맞지 않아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식목일엔 이미 나무가 잎이 나는 등 생장을 시작해 옮겨 심을 경우 말라 죽을 확률도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이 기후변화를 저감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청은 식목일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변경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나 국민인식 조사를 했지만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찬성이 제가 1차 했을 때 56%, 2차 했을 때 57%였습니다. 근데 상징성도 있으니까 옮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공감대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가 옮길 수 있다. 조선시대 성종이 직접 밭을 일군 음력 3월 10일을 기념해 1946년 제정된 식목일. 전문가들은 여론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과거와 달라진 기후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대출업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체육관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출업체 직원과 대출 상담 도중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27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계속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회 지역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현안 해결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회 국민의힘 천안갑위원장인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정용선 전 대전경찰청장,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조철희 전 충남도당 사무처장, 사회복지분과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경제 2분과 전문위원회 원자력 전문가인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김지희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모건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주호 국회 보좌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역발전 정책을 세울 지역균형발전 특위기획운영실장에 강영환 전 총리실 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강 실장은 대전 중구청장 출마 대신 인수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뿌옇게 뒤덮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적지 않죠. 국내 연구진이 이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해가스에서 수소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골칫거리 유해가스에서 산업의 소금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전소나 공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질소 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이 질소 산화물의 95% 이상이 일산화 질소로 구성되는데 일산화 질소는 그 자체가 유해가스여서 배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처리 기술은 포집한 일산화 질소를 질소로 바꿔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단순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렇게 버려지는 일산화 질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고효율의 전기화학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산화 질소를 전극에 직접 주입해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도 기존 방법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엄청 고농도로 농축된 일산화질소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일산화질소를 주입함으로써 좀 더 낮은 1에서 10% 정도의 일산화질소만 가지고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싼 철 촉매를 쓰는 데다 상온과 상압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생산 비용을 기존 공정 대비 수십 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산업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 오염물질, 그 오염물질을 잡아서 그걸 산업에 유용한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하고 그걸 아주 경제성 있게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빠른 상용화를 위해 생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로 분양가가 전용 59제곱미터에 1억 7천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2억 2천만 원 선에 그쳐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자녀 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72가구 모집에 9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1,362대 1의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 A타입은
16가구 모집에 무려 7,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양가가 5년 전 임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정해져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은행은 현행 은행법상 지자체 출자 제한 한도를 15%로 두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없는 구조인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 한도를 높이고 지자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충청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법안이 개정되면 지방은행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종근당 건강이 당진 합덕산업단지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6만여 제곱미터 터에 자리 잡은 종근당 건강은 모두 1,300억 원이 투입돼 착공 2년 만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500억 원대, 근무 인원은 324명이며 신규 고용도 14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오늘 준공식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 중동 인쇄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시명 산업지원 플랫폼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도시명 산업지원 플랫폼은 인쇄협업공장과 인쇄박물관, 인쇄기획 사무실이 마련돼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플랫폼동과 오버브리지로 연결된 주차장동에는 196면의 주차 공간이 조성됐습니다.